보시면 우리 창업 형태에 따라서 벤처, 소호,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창조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창업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 소호는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정보나 지식 그리고 독특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사업 형태를 소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은요, 자신의 경험, 기술 등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집약적 기회형 창업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은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 규모가 작은 점포 형태의 창업을 말하고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서 동일한 이미지 요소를 갖고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소호나 1인 창조기업은요, 20대 도전 창업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20대 도전 창업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벤처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30대죠. 그리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가 40대에 같이 나타나면서 50대에는 완전히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의 안전 창업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벤처기업의 창업 목적은 기회형이다. 기회형, 우리 창업 목적에 따라 기회형과 생계형으로 나뉜다고 했죠. 자, 소호, 기회형이다. 왜 얘네들 20대들이 많이 한다고요? 도전 창업잖아요. 그쵸? 자, 벤처는 물론 30대도 들어갑니다. 20대는 이제 요 두 개가 더 관련성이 깊지만 30대에서 벤처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이 벤처도 기회형 창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기회형이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두 개가 바로 완전한 생계형이다. 창업기업의 형태 보시면요, 벤처는 개인이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개인 사업일 수 있고요, 혹은 법인일 수도 있어요. 소호도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이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전창업 같은 경우는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개인이 바로 주체가 됩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요, 1인 이상, 2인 이상, 뭐 1인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자, 가족 형태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특징은 기술 지식 집약적. 자, 요 세 가지 당연히 다 뭐겠어요? 기회형 창업이니까 기술 지식 집약적이죠. 자, 생계형 창업이니까 당연히 노동 집약적인 창업의 특징이 되겠다. 쪽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 무엇입니까? 벤처 창업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이다. 기술 집약형 사업으로 매출액과 단기 순수익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에 위험성이 높다. 기회형 창업이니까요. 그 사업 영역은요, 웹 서비스, SNS,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IT 분야, 그리고 신약, 백신, 유전자의 뭐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BT 분야, 뭐 초정밀, 뭐 반도체 소재 등의 이런 나노 분야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원이 많이 되니까요,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면, 만약에 주식시장에 내가 발을 디딜 수가 있으면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 큰 자금이 필요해요.
자, IT, BT, NT 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패하면요, 부도나는 거죠. 부도. 타격이 큽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또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자로 시작하는 이 회사 IT, 그리고 백신 개발, 반도체, 뭐 이러한 것들이 벤처 기업이다. 벤처.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자, 카카오톡 개발자예요. 카카오톡이라는 카톡의 새로운 신조어 탄생. 자, 문자 보내라는 말이 사라지고 우리 뭘 많이 하세요? 카톡이죠. 카톡에 우리 이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카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는 이용자들 되게 많죠. 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이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 20% 정도 이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은요, 국내 대표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용자들도 품에 안겠다는 비전을 갖고 이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벤처기업은 수익성이 높아요. 근데 당연히 위험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기회형 창업이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창업이다. 그래서 위험도 높고 빨리 되돌아갈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창업이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창업. 그러면은 벤처 창업이구나. 기회형 창업을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접하시더라도 좀 생소한 느낌이 좀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호입니다. 소호는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줄임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사무실, 그리고 가정 사무실의 약자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 덕분에 가능해진 소규모 개인 사업입니다. 컴퓨터 몇 대와 주변 장비만으로 사업하는 앱 개발자,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래머,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다 소호에 속합니다. 자, 이 소호는요, 소규모 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자, 1인 창조 기업이 소호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국한된 반면에 1인 창조 기업은 전문적 지식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거의 이 아이템 개발이나 아니면은 사업의 진행, 사업의 뭐 마케팅 전략,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1인 창조 기업은요. 이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정보 제공업, 시스템 관리 등의 IT 분야가 많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 제작하는 그런 소규모 서비스 분야도 소호에서 속합니다. 대신 1인 창조 기업에는 요게 포함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1인 창조 기업에는 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호라는 개념이 1인 창조 기업과 유사는 해요. 유사는 하지만 이 1인 창조 기업이 이 소호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소호의 장점은요.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고요. 비교적 적다는 건 뭐예요? 벤처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뭐랑 상대? 벤처보다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작하지만 매출 규모는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최대의 장점. 우리 온라인 쇼핑몰 뭐 예전에 한참 붐이었죠.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몇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은 많이 도태됐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사업 중에 하나죠. 대신 단점은요, 인지도가 낮으며 아이템이나 사업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지금은 많이 도태됐으니까 그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창업이 가능한 반면에 금방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톰앤 레빗이라는 이러한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 자료기 때문에 그럴 거고, 예전에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처음에 붐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나 이제 성공했던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매출 뭐 몇 억에 굉장한 성공을 얻었던 사례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소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거의 이제 소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볼 게 지금 1인 창조기업. 자, 1인 창조기업. 자, 이게 소호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1인 창조기업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적 기회형 창업으로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이 된다. 나 혼자서만 운영합니다. 주로 지식 서비스 분야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유형을 1인 창조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업의 영역은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 서비스, 뭐 웹툰이죠. 요즘 유행하는 만화, 드라마, 영화 제작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전통 공예품, 전통 음식 제조 등 전통 소재 제조업, 이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창업 자금에 대한 부담금이 적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또 자신의 전문 분야 혹은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점. 단점은요, 혼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죠. 그래서 굉장히 일이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고, 자, 반대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게 벤처였죠.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거. 자, 신뢰도가 낮고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창업으로 이 창업자의 실력과 경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이에요. 자, 소상공인 창업은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 규모가 작은 점포 형태의 창업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한 자영업자 창업 형태다. 그래서 자영업자 창업 형태. 그래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고, 뭐랑 상대적으로요? 벤처나 소호나 1인 창조 사업, 요것보다는 작고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개인 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 사업 영역은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식당, 분식점, 커피숍, 이런 외식업 등. 또 뭐 문구점, 화장품, 슈퍼마켓, 의복, 그리고 뭐 미용실, 피부관리샵, 네일아트샵 같은 서비스업도 소상공인 창업입니다. 그 장점은요, 업종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가능하고요. 자, 단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폐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식업,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휴식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겠죠. 프랜차이즈는요, 창업자가 기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죠. 그래서 상호나 상표,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을 받아서 동일한 이미지로 창업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커피 이런 외식업, 혹은 헤어샵, 네일아트샵, PC방, 뭐 24시 유통, 뭐 건강식품, 24시 유통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데, 또 화장품, 문구점 뭐 이런 거요.
장점은요? 사업 경험이 부족한 초보도 가능하다는 거. 왜 본사에서 다 경영 지도나 영업 노하우 등을 이제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또 유명한 브랜드나 상호 등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나 인지도가 또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일부 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유치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또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렇게 무분별한 가맹점을 내주는 거예요. 막 무분별하게. 그 다음에 또 본사에 내가 너네의 상표나 아니면은 뭐 상호나 서비스 사용하는 그 금액을 줘야 돼요. 사용료를, 로열티요. 그게 다소 비싸죠. 그리고 본사에 의한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프랜차이즈, 우리 브랜드가 간판 색깔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간판 색깔 바꾸세요. 그럼 뭐 간판 색깔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간섭이 심해서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은 결국 생계형 창업자가 위험 부담을 적게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인데요. 근데 가맹점이 엄청 많죠. 지나가다가도 또 이런 브랜드의 가맹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돈을 적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로열티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창업의 개념, 창업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 알고 계시죠? 핵심 요소 4가지 꼭 필요한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창업 절차, 창업을 할 때 어떠한 순서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그 예비 창업 절차의 사업계획서 작성까지의 순서만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의 유형을 목적, 특징, 법적 구조,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법이 있었죠. 자, 목적에 따라서 기회형이냐, 생계형이냐, 또 특징에 따라서 또 법적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할 텐데요. 창업 유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이 창업 유형이, 그 유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 주는 게 요번 제2강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들, 이 창업에 대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창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창업 준비 파트예요. 여기에서는요, 창업 목표, 창업 아이템, 능력, 자금, 창업팀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제가 나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이니까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요거를 작성하기 위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실습 대체로 요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그 창업을 할 때 이러한 유형의 창업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목적에 따라서는 생계형 창업을 할 건지 기회형을 할 건지, 그래서 무슨 형 창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 특징에 따라서는 또 어떤 창업의 특징을 따르겠다. 법적 구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 형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창업의 유형이 4가지 있죠.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어떤 창업 유형을 선택하실 것인지 쓰시고, 그리고 이유를 작성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과제로 나가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 전에 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꼭 진행이 돼야 다음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과제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업 준비, 본격적 준비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그런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수업을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창업 목표, 아이템, 뭐 창업자의 능력, 자금, 뭐 창업팀 이런 걸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창업자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을 도와주는,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 밟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 말고 엑셀 이렇게 쭉 나가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엑셀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뭐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